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프로그래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많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컴퓨터 관련된 모든 것은 다 프로그래머가 만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대답을 한 것 같지만 정작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돌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거나 소프트웨어, 일명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으로 제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관심이 있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프로그래밍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ON, 이것이 OFF입니다. 이러한 전등을 많이 모아놓은 것을 컴퓨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등이 ON일 때는 1, OFF일 때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는 바이너리 또는 기계어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이 1과 0으로 된 이 기계어를 이해하고 이 기계어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이 1과 0으로 된 기계어가 한 소프트웨어를 이룹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을까요? 0과 1을 조합해 만들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개발 언어입니다. 현재 수많은 개발 언어들이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인 기계어로의 변환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이 개발 언어를 통해 컴퓨터 조작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우리는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우리는 컴파일링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계어로 컴파일링된 이 소스 코드를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문구를 출력하고 다트 언어로 작성된 간단한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위에 run 버튼을 클릭을 하면 컴파일링을 통해 기계어로 변경되고 해당 기계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웃음 표시를 출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하면 컴파일링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에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해당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스 코드 안에는 기능을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일명 function or method 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간단한 함수들을 모아서 좀 큰 함수를 만들고 그 사이즈의 함수들을 또 모아서 좀 더 큰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들을 모으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진 함수가 생겨나고 그 기능을 합친 것이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점점 더 복잡한 함수가 생겨나고 점점 더 프로그램이 커지면서 개발자가 개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개발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Object Oriented Programming입니다. OOP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은 한 명의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프로그래머가 동시에 한 개의 프로젝트에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발자들이 한 개의 프로젝트에 동시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소스 코드를 매니지하는 것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소스 컨트롤 툴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Git이라고 부르는 소스 코드 툴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명 이상의 개발자가 한 개의 소스 코드 문서에 다른 기능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두 개발자 이름은 철수와 지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철수와 지수가 A 문서에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 컨트롤 툴이 통합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고 철수와 지수는 그 소스 코드 툴이 가지고 있는 통합된 소스 코드의 복사본을 각각 자신의 컴퓨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지수가 그 각각 복사본에 자신의 기능 업데이트를 해주고 먼저 철수가 자신이 하고 싶은 기능 업데이트를 마치고 소스 컨트롤 툴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 소스 컨트롤 툴이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철수가 업데이트를 한 후에 자신의 기능을 소스 컨트롤 툴에 제출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source control tool이 지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해당 문서는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 업데이트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수 네가 업데이트한 부분이랑 문제점이 생기는지 확인을 한 후에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수는 그 철수가 업데이트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 해당 문서와 이제 자신이 업데이트한 기능을 동시에 이제 비교를 해보고 해당 문서를 적절하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수정이 끝나면은 이제 소스 코드 컨트롤 툴에 제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 컨트롤 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프로젝트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소스 컨트롤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해 온 그 과정을 다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정 중에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전의 소스 코드를 복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프로그래머로서 더욱더 자신감 있고 과감하게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작동 중에 항상 에러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그라고 부릅니다. 이런 버그를 고쳐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유저들에게 배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배포된 소프트웨어마다 고유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새로운 버전을 계속 출시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을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은 프로그래머는 개발 언어와 여러가지 개발 툴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작성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링 과정을 거쳐서 기계어로 전환을 해주고 이 기계어를 컴퓨터가 사용을 해서 컴퓨터를 작동을 시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버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능 업데이트가 있을 시에 다시 소스 코드를 고쳐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프로그래머의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다면 프로그래밍 코딩을 배우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